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8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새벽에 쏟아진 기사입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됐습니다. 뷰센 뉴스 아침에 나온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결국 구속 수감, 국민특검의 배신, 50억 클럽 수사 검유탈 듯,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정조준. 자, 박영수 전 특검이 어젯밤에 마침내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요구해서 실제로 상당액을 받았다는 부패 혐의인데,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로 몰아서 구속을 시켰죠. 그래서 이 국민특검 이렇게까지 불렸는데 본인이 부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박영수는 본인의 핸드폰을 망치로 부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2014년, 2015년 우리 은행의 사회이사 겸 의사회 의장으로 또 감사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대의 돈과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았다. 그래서 또 그중에 또 줄어들어서 50억.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작업 명목으로 3억 원.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죠. 일단 구속을 시켰으니까. 1차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50억 클럽 중에서 지금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권순일도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겠죠. 최근에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자기 방어의 일환인 것 같은데, 변호사 개업 문제를 놓고 지금 대한변협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TV토론에서 이재명이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것을 주도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이 다시 날개를 달아서 지난번 대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에 갔다 왔다. 그래서 로비 의혹이 있었죠.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는데, 김만배 씨가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가 될지. 자, 만약에 대법관이 이재명 쪽과 재판 거래를 했다면 엄청난 일이 되겠죠. 자, 그것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다른 사건으로 지금 곧 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이재명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일이 또 하나 발생해 있죠. 바로 본인이 이재명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은경 설화 문제입니다. 설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인 폄훼 발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치욕을 겪으면서 이랬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직을 수행했다. 치욕이었다. 그런데 3억 원을 연봉 3억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제가 한번 전해드렸지만은 이것이 이 김은경 혼자가 아닙니다. 이 문재인이 알박기 한 혜택으로 지금 억대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일도 안 하고 있는 공공기관장들.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아침 인터넷판 보시면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치욕 운운 3억 다 챙긴 김은경. 그런 문 알박기 100명 돼 있다. 100명 돼 있다. 이 김은경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했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금감원의 경영공시에 따르면은 김은경은 임기 3년 동안 8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8억 7천만 원. 매년 약 2억 9천만 원. 그러니까 3억 원이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중형 고급 세단 제네시스 G80 운전기사까지 제공을 받았다. 그리고 아마 업무 추진비로도 한 100천만 원 정도는 연간 썼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자리를 꼭 차지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장은 어떨까? 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공기관 130여 곳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0명이 넘는다. 현 정부 국정 철학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기겠다는 심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분석을 하니까 이 2022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월급 받은 그 연봉을 보면은 조금 전에 이 3억 받은 김원경도 있지만 김종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죠. 김종호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지금 기술보전기금 이사장 이 자리에 있는데 연봉이 무려 3억 121만 원입니다. 3억 121만 원. 업무 추진비 848만 원. 그래서 임기가 아직 내년 11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 돈 받으려고 자리 안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하고 조폐공사 사장인데 연봉 1억 8,524만 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연봉 1억 7,954만 원. 자, 이게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를 해놔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충성할 필요가 없죠. 필요성을 안 느끼죠. 그래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이 행태가 이런 행태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원전 관련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 지금 탈원전 완전히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했고 지금 그것을 원상 회복시키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양쪽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딱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김재남 1억 7,954만 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했던 이 받고 있으면서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현 정부 정책하고 마찰을 빚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찰을 또 빚으면은 또 본인이 이 논란이 있어서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는 아예 현 정부의 반기를 들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까지 논란되는 말을 삼가서 자리 보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일 안 하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간다는 거죠. 이 100여 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임기를 다 채우면 윤석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겠느냐. 지금 막 2024년까지 2025년 3월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퇴임하기 전에 알박을 놓은 사람 이병호 농어촌 공사 사장 여기도 1억 5,255만 원 받고 있는데 무려 임기가 2025년 3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3년짜리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끝에 3년짜리 들어갔으니까는 아직 2년 더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혈세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송국근의 혼수를 계속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5월 기준으로 그때 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공공기관장은 347명인데 그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245명 71%나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245명 했는데 지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245명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자,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 분류의 차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공공기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기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공공기관. 이게 모두 다 합치면은 347개가 되고, 이 중에서 뭐 하나 정도만 떼면은 347명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가 임명한 게 245명이 되고, 이 중에서는 한 100명, 그 세 부류의 공공기관 중에서 한쪽에서는 한 100명 정도가 문재인이 임명한 기관이다. 자, 그런 분류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 밑에서 치욕이었다.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 김원경
그 소리를 한 것이 결국은 이 본인이 노인 비하 발언을 하고 그것이 파장이 확산되니까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비난을 하면서, 이거 비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이 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 이재명 열성 지지층의 응원을 받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 문제와 별개로 노인 비하 발언, 여기에 대한 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종합명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 이 노인 회장 김은경 사과에 4차례 사진 따기, 당내 김사퇴해야. 조선일보는 노인 비하 파문에 놀란 야당, 이틀간 노인회만 4번 방문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어제 김은경이 뭐 사과한다고 찾아오니 앞에 앉혀놓고, 사람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꾸짖어야 되는데, 사람을 딱이라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사람을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 사진을 때리겠다 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4차례 사진에다 따기를 때렸죠. 이 김호일 지금 대한노인회장은 원래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 국회의원을 할 때도 상당히 이 성격이 불같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정말 사람을 때리지는 못하고 사진을 대신 따기를 때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을 했습니다. 김은경 노인 비하 발언 나흘 만에 고개 숙여 어제 사과를 했는데, 그게 사과인지 참. 그리고 뭐 제기된 그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퇴, 혁신이 해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사퇴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명권자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내가 뭐 사퇴 않겠다 이렇게 했을 리는 없고, 이재명이 뭔가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퇴는 하지 말고 버티고, 당신 앞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이래경도 하루도 못 가서 천안함 관련 그 뭐 폭언으로 자진 사퇴했는데, 당신마저 이것 때문에 사퇴하면은 내 얼굴에 먹칠이 되니까 일단 버텨라. 버티는데 이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부랴부랴 사과를 하러 나왔겠죠. 자, 그런데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재명은 일단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잠수를 타서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잠수를 탄 상황에서 김은경에게 지침도 내리고, 가장 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구속에 대비하는 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잠수에 그 말씀을 드리죠. 일단 잠수를 탔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어제 그 김은경이 왔을 때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본인 보고 뺨이라도 때려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해둔 김은경 사진을 손으로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은경이 논란을 빚으니까 혁신위를 띄운 이재명 대표 체제도 이어받고 있다. 비명계 재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태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치명타를 입었다. 1차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주장으로 인선 당일 낙마를 했고, 김은경의 설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재명표 혁신위가 당에 해만 끼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1일부터 5월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죠. 현재 그 노인 비하 논란, 혁신이 관련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죠.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하는데, 어쨌든 잠수를 탔습니다. 잠수 탔습니다. 자, 뉴데일리 오늘 어제 그 오후에 쓴 인터넷 기사입니다. 김은경 삼고 초력 끝에 데려와 놓고 잠수. 노인 비하 논란 리콜 이재명 책임론. 국민의힘 김은경 마지못해 사과하는 신용. 이재명의 차도살인 강력 비난. 자, 차도살인이라는 것은 남의 칼을 빌려서 대신 사람을 없앤다는 건데, 이재명이 없애고 싶은 사람을
김은경을 시켜서 대신 이렇게 하라고 혁신위원장 줬는데 그래 놓고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공식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잠수를 탔다.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김은경을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인 만큼 이재명이 직접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패륜위원회, 이런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재명을 정조준했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은 이재명 대표가 잠수를 탔다는 사실이다. 잠수를 탔다. 삼고 초려 끝에 초빙해온 보물 같은 인물이 이렇게 현란한 플레이를 하고 계신데 이 대표는 오불간언이다. 비판하는 거죠. 오불간언,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른 척하고 있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대표였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재명 나와라. 지금 휴가 보낼 때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경기도 모처에서 오늘까지 뭐 휴가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오늘까지 휴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휴가 중이라도 지금 김기현도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이지만은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아마 김기현 대표는 휴가를 어디 다른 동남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국내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막 내죠. 그 휴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휴가 중인데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경기도 모처에 딱 틀어박혀 있죠. 뭘 할까? 아마 김은경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그 사과하고 사퇴는 하지 마. 좀 더 지켜봐. 만약에 당신이 사퇴하면 내 리더십에 타격이 오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정도로 해놓고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국리 어떻게 하면은 이 구속을 피할까? 그래서 이화영을 회유를 하기도 하고 또 김성태를 검찰과 어떤 뭐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논리를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 구속 그 위기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검찰은 검찰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스케줄이 따로 있죠. 자, 중앙일보 오면 민주당 이딴 리스크 이 기사 보시면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조만간 소환 조사. 검찰은 당시 성남시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규정. 당시 성남시장이니까 결정권자죠. 그 밑에 정진상 정책실장이 실무적인 일을 다 해서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 씨에게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 씨, 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가 그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고 김인섭이 정바울 개발업자에게 200억 원을 달라 특혜를 주는 대신 그중에서 100억 원은 내 거고 100억 원은 이재명 정진상 줘야 된다. 자, 이런 진술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정진상을 지난주에 소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을 소환할 차례입니다. 임시국회 여는 16일 이후 소환 유력. 대북 송금과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것. 이 검찰의 코멘트가 나온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재명 구속설 뭐 이런 것은 언론의 보도 아니면 이 정치평론가들 또는 법조계 주변에서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입에서 직접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3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는 소환,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죠. 특히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지금 같이 묶일 것이 대북 송금입니다. 묶일 것이 유력한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한 대북 송금인데 이 대북 송금이 더 하얗고일 수도 있죠. 지금 이 회유를 막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최근에는 김성태
대해서 이 노상 강도, 이재명이 직접 노상 강도에 비유하면서 왜 노상 강도를 경범죄 처벌하느냐. 그러니까 검찰과 플리바게닝, 검찰과 짜고 김성태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신 이재명을 올가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가 옥중 편지에서 반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격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노상강도 김성태의 반격, 강화문 뷰 최재혁 사회부장이 쓴 글입니다. 김성태가 해외에 도피하고 있다가 송환됐을 그 무렵만 해도 지금 그 당시에 민주당은 김성태를 보호하려는 기류였습니다. 김성태를 보호. 그래서 입을 못 열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를 계속 깡패 이렇게 그 비유를 하니까 김남국이 나서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송환되기도 전인데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 막 이렇게 김성태 쪽 편을 들었죠. 그런데 김성태가 귀국하고 나서 자백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재명과의 연관성들을 자백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그것을 검찰과 플리바게닝 했다고 하면서 그 심지어 이재명이 노상 강도에까지 비유를 해버렸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한때 감쌌던 민주당이 요즘 김성태 씨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 씨는 이화영과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 칼럼 내용입니다. 두 사람 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법정이나 검찰에서 해놓은 상태죠. 이하영, 김성태가. 그런데 김성태를 향한 공격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이 김성태를 노상강도라고 부른 것이다. 자, 검찰이 김성태에게 9개의 혐의를 씌웠는데, 제명을 9개나 했는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국가보안법 위반과 재산국외 도피 같은 혐의는 빠졌느냐. 국법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할 일도 아니죠. 지금 다 뺏어가지고 검수완박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고, 이 재산국외 도피는 성립이 안 된다. 도피를 시킨 게 아니고 줘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줘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김성태를 몰아치니까 김성태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로 비유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했다. 김 씨도 한때 정치인 이재명에게 크게 배팅했었다. 김 씨 기업을 중심으로 양측 인사들이 얽힌 흔적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을 중심으로 이재명과 얽힌 것들이 여러 가지죠. 이 대북 송금뿐이 아니고 이 쌍방울 그리고 그 계열사에 이재명 쪽 사람들이 막 이사, 사회 이사로 막 대거 가서 앉아서 막 월급 주고 그랬죠. 심지어 이화영은 그쪽 법인카드 가지고 쌍방울 법인카드를 3억 원어치를 쓴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화영은 내연녀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인물도 그 쌍방울에 입사를 해서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쌍방울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 더 큰 것을 김성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카드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선 때 이 김성태는 본인과 주변을 동원해 이재명 캠프에 2억 원 가까이 후원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도 있죠. 김성태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이재명에서 비난을 받는다. 자, 이 말을 두고 법조계 사람들은 김성태가 다 털어놨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김성태를 겨냥해서 난사할 상황은 아니다. 막 총질을 할 상황은 아니다. 김성태 화나면은 더 엄청난 것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 워낙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김성태가 내놓은 것이 단순한 입장물이 아니라 경고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 칼럼은 끝을 맺는데, 경고장,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 나 폭발할 거야. 이 추가 폭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처음에 쌍방울과 연결된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죠. 그 이재명은 변호사비 대납 그 의혹이 완전한 허위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거 수사 중입니다. 그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화영을 통해서 쌍방울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서 매달 3천만 원씩을 이해찬에게 줘서 이해찬이 진미파라곤 여주 진미파라곤에서 사무실 몇 개를 꾸렸다. 대선 기간 2년 동안. 자, 그런 그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김성태가 돈을 준 거죠. 매달 3천만 원 용돈식으로. 자, 그것까지도 다 지금 많은 것을 김성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김성태를 향해서 총을 난사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 말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면에는 이것도 실려 있습니다. 이 제목은 이겁니다. 메인 뉴스 편파 보도 KBS 46건, MBC 87건, 6월과 7월, 6월과 7월 2개월 사이에 이러고도 공영방송 논설실의 뉴스 읽기 김태훈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MBC, KBS, YTN 이 얼마나 편파 방송을 하는지 공영방송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주요 공영방송의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2달간 살펴본 결과 편파 보도로 확인된 게 KBS 46건, MBC 87건. 자, 2달 동안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 정치 갈등 격화되면서 공영은커녕 용병 언론됐다. 이 공영방송들을 노조가 장악을 해서 이 용병 언론이 됐다. 그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부역을 하는 그런 언론이 돼버린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KBS, MBC 사장 교체를 위한 지금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펴는 그런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사실 조간의 일면 톱 기사는 사건 기사인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 조간의 제목은 길 가던 사람들 또 묻지마 칼에 찔렸다. 서현역, 분당 서현역 묻지마 테러 14명 부상. 이번엔 백화점 흉기난동 집 나서기 무섭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게 13일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모 씨가 22살인데 어제 오후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 5명에게 먼저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최 씨가 차에서 내려서 칼을 들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1, 2층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모방 범죄 이런 것이 앞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새 언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룬 것은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야영장 일대에서 지금 무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선중앙통화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낮엔 폭염, 밤엔 모기와 전쟁, 여기가 오징어 게임 촬영장입니까? 곰팡이 달걀 받았다. 잼버리 병원에 병상 없어서 복도서 링거를 맡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세계 부처,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잼버리 폭염 대비 혼선을 빚었다. 총리가 여가부 장관은 현장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따풀이었습니다.